네, 오늘장 많은 이슈 속에 좀 어디에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걸까요? 중심 이분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우선 이슈부터 진단을 해볼 텐데 전반적인 좀 증시 흐름부터 먼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을 늘리고 해외 주식의 비중은 줄이기로 결정을 했죠. 어제도 저희가 미리 좀 이야기를 나눠본 주제이기도 한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더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사님이 오늘 한마디를 가져와 주셨는데 여기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오늘 좀 잡아봐야 될까요? 자, 우리 이제 어제 제가 요 얘기를 기금위원회 한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결정이 나왔더라고요. 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 오르면서 요게 요 비율을 우리 코스피가 2,400포인트 정도 했을 때 했는데 점검을 해가지고 해외 비중을 38.9에서 37.2로 낮추기로 이런 결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14.9인데, 그러면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20%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5%를 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죠? 자, 이번에 최근에 보면은 국민연기금이 우리 주식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한도가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한도가 넘어서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의무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물량이죠. 이거를 유예를 하겠다. 굉장히 좋은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요거는 그렇고 요 아래가 또 중요하죠.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이제 등락이 심하는데 원화가 이번에 약세를 주식급등 요거는 이제 뭡니까? 국민연기 원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원화 강세 쪽으로 자기들이 길을 하겠다 그런 말이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환율 시장에서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가지고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피셔 방정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입니다. 작년에 6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 국채 금리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은 한국의 국채 금리인데 올라가고 있고요. 제일 밑에 하단이 일본의 국채 금리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일본의 국채가 돼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아주 그냥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요게 이제 한미일 금리 스프레드 차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는 국채 10년물이라는 건 뜻이 뭔가 피셔 방정식에 따라 설명드린다면 거기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즉 따라서 여기 국채 금리 추이를 본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뭔가 떨어지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은 그 나라 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달러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것이, 물론 여기 안에도 이제 물가도 들어있고요. 기간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1%대에서 2.27%까지 급격하게 엔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그동안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 디플레이션, 이것이 끝나고 이제는 인플레이션 쪽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면 일본은 더 여기서 금리를 강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은 또 경제 성장률 하락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시적인 경제 보도 본다면 결국은 달러는 약세로 가고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연동해서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로 간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엔화 그래프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차트에서 말이죠. 가장 고점에서 안 좋은 모양이 바로 비석 모양인데, 비석은 뭐죠? 사람 죽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쵸.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오랫동안 엔화가 약세를 보였죠. 요거는 일본에서 물론 돈을 많이 풀었지만 또 해외 주식을 또 사면서 또 일본 돈이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모양이 비석 모양이 나오면서 음봉이죠. 음봉이라는 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면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거죠. 즉 차트에서도 일본의 엔화가
올해는 강세로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엔화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는 뭡니까?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차트를 보여드린다면 월봉에서 쓰리봉이 나왔어요. 1, 2, 3. 여기는 여기 오기를 해. 요 자리를 깨버리면 급격한 강세가 나온다는 건데, 저는 엔화가 강세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서학계 여러분 많은 그 올바른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오늘도 이슈 시간에 좀 거시적인 이 환율의 상황을 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엔화의 강세에 따라가는 원화의 강세도 계속해서 이 원화가 강세의 방향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저희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또 반전으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가져와 주셨거든요. 우선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기업 봐야 될까요? 바로 SL이 되겠습니다. 네. 자, SL 자동차 부품인데 이 회사가 또 로봇도 하죠. 자,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요새 제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를 왜 강조하냐면 네. 결국은 자동차 공장은 로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얼마나 이 회사가 실적이 좋고 야무진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요즘에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는 이유가 이렇게 악의입 차트도 잘하지만 기업 분석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매출액이 5조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런 회사를 많이 소개합니다. 5조 5,860억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계속 지금 매나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밑에 하단에서 보신다면 ROE.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자, 제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14.2%는 굉장히 많은 수치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서학개미 여러분한테. 미국 기업 중에서 이 정도 하는 기업 있나요? 몇 개 없을 겁니다. 물론 빅테크는 있겠지만 굉장히 양호한 배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회사가 PBR이 지금 1배 여기가 되는데, 저는 여기 PBR이 앞으로 2배 정도는 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BR이 지금 1배에서 2배로 간다는 것은 이 회사가 본격적인 성장 산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보시면 램프 사업부에서는 여기 부분에서 현금을 많이 창출하죠. 더군다나 요것을 현대차, 기아한테 거의 독과점 구조로 공급하고 있고요. 전동화 사업부, 여기는 이제 배터리 팩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전체 매출액이 10.9%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하단을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제가 PBR 1배에서 2배를 주는가? 그 내용을, 여기가 바로 사진이 나왔는데, 자, 여기 뭐죠? 지금 이제 현대차가 로봇 플랫폼이에요. 여기가 로봇 플랫폼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를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나온다면 거기 램프도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현대차 노조가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하겠지만 어차피 제가 본다면은 이제 로봇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로봇은 전 세계적으로 30억 대가 공급이 된다 했을 때 현대차가 여기다 공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 주어가지고 PBR 1배는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로봇 관련주인데 실적도 너무 좋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근데 이사님, 네. 조금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25%로 관세 인상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부품주 괜찮을까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적절한, 오늘 아침에 바로 떴는데 우리 또 앵커님께서 바로 지금 그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시청자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용을 뜯어보면 네. 이미 한국과 미국 관세 협의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심술이 나신 거예요. 왜 빨리빨리 안 해? 여분이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때도 작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SNS에다 올린 거지 정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하는 발언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용이 뭐냐면 그 한국 국회에서는 인준을 뭐하는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준하면 되죠.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빠진다, 현대차가 빠진다. 네. 어려운 매수 기회입니다. 최근에 현대차나 자동차 부품주가 오를 때 아마 신용 미수 사람들이, 그분들이 쓴 사람 놀랄 거예요. 그 물량을 받아서 쳐올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SL도 보시면은요. 자, 주목을 볼게요. 제가 왜 들고 왔나? 윗꼬리가 길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많이 올라오니까 팔았던 물량을 소화시키고 나서 갈 것이다. 윗꼬리가. 네. 따라서 주가 끝날 때는요. 외봉
쌍봉해서 끝나는 거예요. 살짝 더 올려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매수가 범위는 55,500원 말씀드리겠고요. 혹은 시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58,9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63,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리뷰 시간에는 바이오 쪽 간략하게 체크를 해볼 텐데요. 1월 23일 매수했던 코오롱 티슈진이고요. 1차 목표가 83,500원, 2차 89,500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해서 2거래일 만에 23.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어제 편입했던 이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시점 전략 간략하게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 들어갈 때 여기였죠. 여기는 왜 안 들었을까요? 악어 입으로 들어오면 절대 힘들어요. 내가 왜 기다립니까? 보초병 쓸 필요 없어요. 바로 사자마자 올라가는 자리, 이게 악의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의 기본적 분석, 여러 가지 앞으로 올해 새로운 신약의 그 타임라인도 분석하고 나서 차트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목표가 얼마로 다음 보세요? 목표가는 9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코오롱 티슈진 어느새 2차까지 훌쩍 달성을 했죠. 3차는 97,000원까지 상향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력 상품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바로 가온칩스를 보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제가 모처럼 반도체 소보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들고 왔을까요? 악의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반도체 종합 디자인 하우스가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협력을 해서 삼성이 이렇게 주문을 주면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제품 양산까지 다 한다는 건데 그동안에 지금 삼성이 더군다나 파운드리 생태계 핵심인데 제가 여기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삼성이 그동안에 파운드리에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한테 미국의 텍사스 테일러 팩 공장을 통해서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죠. 그러면 이 회사는 바로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기업 간의 비밀 협정이 있어가지고 증권사 리포트를 아무리 찾아봐도 삼성이 좋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심증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삼성과 파운드리 선당 공정 프로젝트를 약 2,200건을 했는데 이 회가 삼성의 베스트 파운드리 업체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여기 이제 사업 주로 구성이 되겠죠. 파운드리 부분이 여기가 AI 관련 인공칩이 가장 많은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파운드리 넣는 것이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제가 요거를 썼습니다. 250억 적자를 갑자기 제가 부각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궁금하시죠? 아니, 적자 회사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뭐죠? 우리가 코오롱 생명과학도 2024년에 막대한 적자를 장부상에 털어내고 2025년 흑자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갔거든요. 따라서 이 회사도 작년에 적자를 많이 털어냈는데 주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 그 인력을 2023년에 250명을 2027년에 무려 750명으로 인력을 사람들을 많이 뽑는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처음에 뽑을 때는 그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월급 처리를 한 거예요. 미리 손실 처리를. 그렇다면 2026년, 특히 2027년에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뽑았던 그 인력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코스닥 쪽이 확실히 강했다 보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소부장 쪽 흐름이 좋았죠. 가온칩스가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에 어제도 4%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악어입 탄 거예요? 탔죠. 잘 보시면 쉬워요. 제가 이 종목을 요때 말했으면 시청자는 어떻게 반응이 어떻겠어요? 나 너무 마음이 급해 빨리빨리 해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지 않고 악어입을 타는 순간 탔군요. 이번 달에 자 이제 탔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을 보면 약간 좀 우리가 유진 로봇을 1월 14일에 들어갔던 그런 느낌이죠. 양쪽으로 악어입이 이제는 찰지게 쫙 벌어지게 이렇게 다물었다가 네. 쫙 벌어지지 않습니까? 월봉도 탔고 그 다음에 주봉도 탔고 그러면서 이격도가 적어야 돼요. 일봉도 탔군요. 그래서 세 가지가 탔기 때문에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자에 대한 부분까지 해소를 해주시면서 차트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볼리저 밴드 위에 이제 안착을 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바로 세워주세요. 네, 가격 전략 매수가 범위는 66,50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권이 71,0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권
주식권이 76,500원, 손절가는 4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어제 담았던 두 종목도 바로 당일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네요. 오늘의 종목들도 큰 기대가 되는데 어디로 가면 시시각각 대응 정보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어저께 코스닥에 엄청난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코덱스 레버리지가 무려 장중에 20% 올랐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 축축추를 할 필요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코스닥의 차트를 보면 이게 아마 29년 만에 엄청난 장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왜 그런가를 그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마 네이버, 어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를 잡는 방법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